여러분들 혹시 해킹 당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해킹? 내 소중한 정보들이 지금 나쁜 놈들 손에 넘어갔다는 거야?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쌓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 해킹을 당하게 된다면 개인 정보는 물론 자신의 자산까지도 털릴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물건을 구입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해킹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죠. 최근에는 이 중에서도 특히 가상화폐 해킹 규모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도난당한 가상화폐 규모만 약 4조 7,300억 원. 뭐 이것만 봐도 진짜 가상화폐 해킹 피해가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 금액의 절반 정도를 단 한 곳에서 해킹했다고 하네. 바로 북한. 북한이 2022년에만 무려 2조 원 정도의 가상화폐를 해킹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가상화폐를 탈취한 다음 가상화폐를 세탁해주는 기업을 거친 후 가상화폐를 현금화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북한이 가상화폐를 해킹해간 나라가 엄청나게 많고 그 중에는 우리나라랑 미국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이 훔친 돈으로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 특히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수가 없어. 결국 미국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상화폐 지갑을 동결하고 북한 해커에 대한 역해킹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등 제대로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를 회수한다고 하는데, 자 그럼 뭐 느레이급 비밀 남의 돈으로 쏘는 미사일이라 그런지 더욱 조그만 길에 북한 가상화폐 해킹 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3년 2월 1일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가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23 가상화폐 범죄 보고서를 통해 2022년에 도난당한 가상화폐 규모는 38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7,300억 원이라고 밝힌 것이었죠. 아니 가상화폐 해킹 액수가 억도 아니고 조라니 진짜 충격적인 사실인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 금액의 절반 정도를 어느 한 곳에서 훔쳤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짓을 벌이는 곳이 어디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아니 이게 누구야? 기레기레 내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이야? 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16억 5,050만 달러, 한화로 약 2조 500억 원이나 되는 가상화폐를 해킹했다고 하죠. 이봐 동무, 가상화폐 해킹하는데 얼마나 걸려갔어? 오래 걸리진 않겠지? 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아마 넉넉하게 석 달 정도는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무, 내래 아주 바쁜 상황이야. 석 달이면 인내심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내래 꼭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서 가서 일주일? 아니지, 하루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동무, 역시 하면 다 되는구만 기래. 뭐 이런 식으로 2022년 도난당한 전체 가상화폐 해킹 규모의 43%를 훔친 겁니다. 아무래도 절반에 가까운 가상화폐 해킹을 했다고 하니 하루 이틀 해킹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오래전부터 가상화폐를 해킹해왔다고 합니다.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2016년에는 150만 달러, 한화로 약 18억 6,500만 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4억 2,880만 달러, 한화로 약 5,3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죠. 이 말은 즉 꾸준하게 가상화폐를 해킹했다는 거고, 2022년에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한 2조 원을 찍어버린 거지. 그렇다면 이쯤에서 북한이 과연 어떻게 가상화폐를 해킹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북한은 주로 라자루스 같은 연계 해커 조직을 통해 크로스 체인 브릿지를 해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크로스 체인 브릿지란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가상 자산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간의 이동 전에 크로스 체인 브릿지의 가상화폐를 임시 저장하게 되는데, 이걸 해킹해서 가상화폐를 탈취해 간다는 거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렇게 훔친 가상화폐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해킹으로 획득한 가상화폐를 바로 사용해버리게 되면 추적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북한은 가상화폐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믹서 기업을 활용했다고 하죠. 믹서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가상화폐 거래의 출처와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을 모두 익명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상화폐 자금을 서로 섞기도 하고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갑으로 보내기도 하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가상화폐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추적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돈 세탁을 할 수 있는 거지. 게다가 북한은 믹서 기업 중에 블렌더나 터네이도 캐시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믹서 기업을 거치게 되면 이제 돈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만 남게 되지만, 세탁이 끝났다고 해도 북한은 이 돈을 바로 현금화하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 이유는 마지막까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상화폐를 해킹하다 보니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해킹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었죠. 먼저 우리나라만 봐도 북한은 가상화폐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장난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의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빗썸, 업비트, 유빗 세 곳의 코인 거래소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때문에 약 2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하죠.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업비트는 지난 2019년 11월 58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킹당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상화폐 해킹은 거래소의 신뢰성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업비트는 해킹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결국 해킹 피해액인 580억을 업비트의 자산으로 메워야 했죠. 그 이후에는 보안을 강화한 입출금 서비스를 선보이겠다 라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북한은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의 기업까지 겁없이 손을 댔다고 하네. 지난 2022년 6월 라자루스는 미국의 블록체인 회사인 하모니가 운영하는 크로스체인 브릿지인 호라이즌 브릿지에서 1억 달러, 한화로 약 1250억 원의 암호화폐를 훔쳐갔다고 합니다. 해킹 이후 하모니는 해커가 해킹 자금을 반환하면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2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가상화폐 꿀꺽한 북한이 그 돈을 돌려줄 리가 없었죠. 이로 인해 하모니는 해킹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했고, 처음에는 하모니의 원코인을 추가로 발행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원코인 보유자들이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였죠. 결국 하모니는 해킹 복구를 위해 트레저리, 즉 금고 자산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라고? 겁도 없이 미 국의 기업을 건드렸다고? 그렇게까지 가상화폐를 훔쳐서 도대체 어디 쓰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북한이 미국 기업 가상화폐까지 해킹해가면서 획득한 자금으로 하는 짓은 다름 아닌 미사일을 쏘고
쏘고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먼저 북한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향한 도발을 계속해왔잖아요. 뭐 틈만 나면 미사일 쏘고 핵실험했으니까 실제로 2022년은 공식 집계가 이루어진 1984년 이후 북한이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 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무려 38차례에 걸쳐 70발이나 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죠. 게다가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핵을 통한 도발은 계속해왔다고 하는데요. 2022년 4월에는 김정은이 핵무력이 언제든지 사명과 억제력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느낌을 풀풀 풍겼죠. 심지어 2022년 9월 8일에는 2013년에 제정된 핵보유국법을 대체하는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했거든요. 핵무력 정책법은 북한이 지들 스스로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하고 핵무기의 선제적, 적극적, 임의적 사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핵을 날릴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핵 위협을 계속해온 북한은 2023년에 전술핵을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선 결국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문제는 북한이 그만한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에 따르면 2021년 북한의 수출 규모는 8,200만 달러, 한 하루 약 1,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건 10년 전인 2011년 27억 8,900만 달러, 한 하루 약 3조 5천억 원보다 수출액이 무려 97%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유엔은 돈줄이 막힌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으로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상화폐를 훔쳐간 걸로도 모자라서 그 돈으로 미사일과 핵무기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제대로 화가 날 만한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천조국의 기업까지 손을 댔으니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북한 새끼들 진짜 가상화폐 훔쳐가서 미사일이랑 핵무기를 만든다고? 선 넘네. 아니 무섭게 왜 그래? 우리는 그런 짓 안 했다니까. 그걸 지금 쪼크라고 하는 거야? 그래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기긴 하네. 지금 우리 FBI 조사 결과가 답복이라는 거지. 아니 그게 말이 그렇게 되나? 내 말 뜻은 그런 게 아니라 오해가 있다는 거지. 그래 한번 해봐. 지금부터 니들이 어디를 건드렸는지 한번 똑똑하게 보여줄게.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북한 해커 그룹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연관되어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추적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여주면서 해당하는 지갑의 자금 거래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이 해킹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도왔던 믹서 기업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제재 대상이 오르게 되면 미국인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자산이 동결이 된다고 하죠. 또 미국은 2022년 5월에는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블렌더를 제재했고 2022년 8월에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초강대국 미국이 제재를 한 것이다 보니 그 피해도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토네이도 캐시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30일간 유입량이 무려 68%나 감소했다는 거야. 이렇게 미국은 북한 도와주지 마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북한의 돈 세탁을 도와주는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북한 해커의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역해킹해서 각종 정보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건 기본이고 돈을 회수한다고 전해지고 있죠. 실제로 라자루스가 엑시 인피니티를 해킹했을 당시 미국은 역해킹 등의 방식을 통해 북한 해커가 활용한 12,000여 개의 거래소 지갑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이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을 막아내다 보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피해액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의 절반 정도 되는 1조 원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미국이 대단하다고 해도 모든 가상화폐 해킹을 다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계속될 가상화폐 해킹 피해와 북한의 미사일, 핵무기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상화폐 해킹을 막기 위한 대응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자 그럼 우리나라 가상화폐를 북한이 훔쳐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소리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